직곡의 육아인물전. 오늘은 율곡 이의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이는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자는 수컨이고 호는 율곡이다. 강릉 오죽헌에서 신사임당과 남편 이원수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3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신동으로 불리었다. 16세에 어머니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은 데다 뒤이어 아버지가 맞은 계모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상을 치른 후 1년 정도 금강산에 입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에 심취했던 이력은 평생 유학자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19세 전후에는 성혼, 송익필, 정철 등 학문적 동지들을 사귀게 되고 이인은 22세에 성주 목사 노경린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듬해 그는 장인의 임지인 성주에서 강릉 외가로 가는 도중 예안 도산에 들러 당시 58세였던 이황을 방문하고 이틀 동안 강론하였다. 이 만남 이후 이인은 이황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황의 철학적 견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특히 1558년에 이인은 이황과 두 차례 편지를 교환한다. 편지에서는 학문적 토론 외에도 이이가 승려였던 사실을 반성하자 이황이 그를 격려하기도 하고 이이가 과거에 낙방한 것을 이황이 위로하기도 한다. 이듬해 예안의 낙향에 있던 이황을 찾아가 성리학에 관한 논변을 나누었다. 1558년 별시에서 천문과 기상의 순행과 이변 등에 대해 논한 천도책을 지어 장원으로 급제했으며 1564년에 실시된 대과에서 문과의 초시, 복시, 전시에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여 삼장장원으로 불리었다. 생원시, 진사시를 포함해 응시한 9차례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만 9번을 해서 사람들에게 구도장원공이라고 불리었다. 정육품 호조좌랑으로 관직에 나선 뒤에 예조와 이조 좌랑을 거쳐 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던 사간원 정원과 사원부 지평 등의 대간의 직위에 있었다. 1568년에는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569년 홍문관 부교리로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던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여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또한 정철과 함께 경세제민의 사회개혁안에 대해 논한 동호문답을 쓰기도 하였다. 이후 1570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에서 학문에 전념했다. 1571년 청주 목사로 다시 관직에 올랐으나 이듬해 관직에서 물러나 해주로 낙향했다가 파주 율곡촌으로 거처를 옮겼다. 37세인 1572년 이인은 일시 사직하고 파주로 돌아갔다. 그는 여기서 우계 성운과 이기, 사단 칠정, 인심도심에 대해 왕복 서신으로 토론하면서 기발리승, 리통기국, 심시기, 성심정의일로 등 이기론과 심성론상의 핵심 명제를 제시한다. 1573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승정원의 동부승지, 오부승지를 역임했으며 1574년 당시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한 만원봉사를 써서 선조에게 바쳤다. 이것은 이이의 경세론을 집약한 것이며 동시에 성운과의 문답에서 확립한 이기론, 심성론을 기초로 거경, 국리, 역행의 3조목을 근간으로 하는 수영론 체계를 제시한 저술이다. 그 후 사간원 대사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낙향하였다. 하지만 다시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관직에 올랐고 그 뒤 대사헌, 혼문관 부제학 등을 역임했다. 혼문관 부제학으로 있던 1575년 선조에게 제왕학의 지침서인 성학진묘를 저술하여 제출하였고 1577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해주로 낙향하여 어린이 교육을 위해 경목요결을 편찬했으며 1580년에는 기자실기를 저술했다. 이 무렵 해주 석담에 은병정사를 건립하여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형약과 사창을 실시하기도 했다. 1581년 대사원과 예문관 제학을 겸임하며 다시 관직에 올라 동지중 추부사를 거쳐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지냈다. 1582년에 이조판서, 1583년에 병조판서가 되어 선조에게 시무육조를 바치며 신만양병설 등의 개혁안을 주장하였으나 당쟁을 조장한다는 동인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탄핵으로 인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량성에 전념하였다. 그 후 그는 다시 조정의 호출을 받아 이조판서와 판돌령부사를 지냈지만 1584년 49세를 일기로 서울 대사동 사저에서 세상을 떠났다. 죽은 뒤에는 파주 자운산의 선영에 묻혔으며
1624년에 문성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저술로는 성악지묘, 동호문답, 경연일기, 천도책, 역수책, 경목묘결, 만원봉사, 학교모범 등이 있다. 파주의 자운서원, 강릉의 송담서원, 풍덕의 구암서원, 황주의 백록동서원 등 전국 20여 개 서원에 배양되었으며 1682년에는 우계성원과 함께 공자를 섬기는 문묘에 우리나라의 명현으로 배양되었다. 율곡 이이는 양자를 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혈육인 서출인 자녀가 제사를 잇게 했다. 그러나 당시 서얼은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으므로 사실상 양반 신분에서 탈락한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그의 사후 직계 후손들은 명문가와 혼인할 수가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명문가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고자 했으나 사후에 그는 서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정치에 있어서 서인 쪽이 압도적으로 앞서서 이이에서 김장생, 송시열로 이어지는 선인 노로는 조선 후기 붕당 정치사를 주도하게 된다. 이이의 철학은 이황 철학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도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 기대승이 시작했던 것을 이이가 이어받아 끝마친 것이다. 기대승은 이황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즉 사단과 칠정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칠정이 도덕적 감정인 사단을 포함한다는 점.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든 정은 기본적으로 외부 사물의 자극에 의해 발한다는 점. 칠정의 선악은 발한 이후의 절도에 들어맞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는 점. 악한 칠정이 생겨나는 근본적 원인은 기품의 차이 때문이라는 점.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과 달리 인심과 도심은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기대승의 이런 논점들은 이이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어 이론적으로 보다 체계로 구성된다. 이이는 미발 중심의 성격이 짙은 이황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발 중심의 철학적 전통인 지각설에 이르게 된다. 이이는 지각설에 근거하여 이일분수, 이선기후, 성직리, 심통성정, 거경국리 등 주자학의 핵심적인 명제를 부정하고 대신 기발리승, 위통기국, 심시기, 성심정의 일로, 거경국리역행 등의 이론을 축으로 한 체계를 세운다. 이는 지각설의 전통과 주자학의 자산을 완전히 소화해낸 뒤에 이 자신의 독창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호상학 등 그 이전의 지각설 체계와 비교할 때 이론적 깊이와 폭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철학 체계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각설의 신유학적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이다. 이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성립한 율곡학파는 이후 300년간 지속되면서 이이는 이후 조선 유학사의 지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직곡의 육아인물전 율곡 이의 선생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